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15회차 승무패가 아쉽게 막이 내렸습니다. 15회차는 지나간 회차고요. 지나간 회차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이 되는 16회차 승무패에 다시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차에서도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으로 아마 시리즈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1부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첫 번째 추천 경기가 펼쳐지는 에스타디오 콜리세움으로 먼저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회차 승무패에서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승무패 게임에서는 5번 대상 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헤타페와 지로나의 29라운드 매치업입니다. 지금 오점 A카들이 던져놓은 배당은 지로나가 2.25, 그리고 헤타페가 3.25. 약간 박빙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로나로 조금 지워져 있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의 대진표를 제가 처음 보는 순간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극강의 수비력의 팀 헤타페와 극강의 공격력의 팀 지로나가 한판 제대로 뜨는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1차전의 경기는 물론 경기가 무니시팔 대 몬틸리비에서 펼쳐졌다고 해도 3대 0으로 지로나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좀 예상을 많이 빗나갔던 경기였죠. 지로나가 그렇게 압살할 만한 전력의 차이는 아닌데, 그때는 헤타페가 지금은 그 본머스로 임대를 떠난 위날의 부상이었죠. 십자인대 부상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수비형 미들라인에서 헤타페에 경고한 그 알데레테와 그리고 막시모비치와 두라테와 함께 정말 견고한 2, 3선을 구축하고 있는 루이스 밀라가 그때는 또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헤타페의 공격력이 그리고 또 어떤 수비의 그 왼쪽 라인의 구멍이 두드러졌던 그런 게임이었고요. 실제로 그날 나왔던 경고들은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이 그 왼쪽 라인에서 모두 경고를 쳐먹었습니다. 마요랄도 나오고 제네도 나오고 미트로비치도 나오고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루이스 밀라가 빠지니까 헤타페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으로 넘어가는 그 연계 과정, 연결 과정에 있어서 좀 상당히 둔탁해지고요. 알데레테 혼자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니까 삼순이 비게 되고, 그렇다고 막시모비치가 옆으로 땡겨 올라니까 또 오른쪽이 비게 되고, 이런 그 루이스 밀라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헤타페에게서는 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두라테도 있지만 두라테는 좀 삼선에 치중을 해야, 만약에 두라테까지 올라왔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무튼 헤타페는 1차전에서 좀 기형적인 상태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는 그날은 정말 그 완전체 라인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도우비크 대신에 스투아니가 먼저 들어오고 71분에 그때 다시 이렇게 교체가 되었죠. 도우비크로. 그런 부분들은 그 미첼 감독의 대단한 어떤 용병술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도우비크가 한참 잘 나갈 때 스투아니를 넣어서 스투아니가 그때 2골을 넣었거든요. 상당했죠. 알렉스 가르시아가 그 넘겨주는 얼리크로스를 정말 100% 메이드로 만들었던 스투아니였습니다. 지로나는 어차피 사비오나 치간코프나 도우비크나 스투안이나 이런 공격 라인의 힘보다 이반 마틴과 알렉스 가르시아, 에레라가 그 형성하고 있는 미들라인의 중심에서 펼치는 그 이타적인 플레이가 지로나의 모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없다면 지로나의 현재는 강등권에서 약간 위쪽에 아마 그렇게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반 마틴, 알렉스 가르시아, 에레라가 지로나에 끼친 공헌도는 상당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 내일이 아니죠.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의 경기는 지금 현재 예상 라인업으로만 본다면 지로나의 치간코프, 오른쪽에 치간코프가 안 나오고요. 그러면 지로나는 간단합니다. 치간코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왜 예상 라인업에는 포르투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상 라인업으로만 본다면 포르투가 치간코프 자리로 가고, 그러면 에레라 자리에 솔리스, 이 어린 애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난 직전에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는
포르투가 LLI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지로나로서는 한 점의 LLA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요. 포르투가 그 후반 80분에 솔리스와 교체되고 나면서 좀 지로나가 밀리는 경기를 했죠. 그때가 바로 이 솔리스가 좀 시험 무대 같은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솔리스가 선발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리스 선수가 능력은 굉장히 있는 선수예요. 근데 좀 나이가 많이 어리죠. 19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더라도 20살. 19살이고요. 또 콜롬비아에서 넘어갔고 지로나에서 지금 올 시즌부터, 그리고 또 올 시즌 중간에 9월인가 10월인가 이렇게 지로나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이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좀 기복 심한 플레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기량면에서는 좀 상당히 미래가 보이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간택을 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간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리스 선수가 에레라 자리로 대체가 되고, 포르투가 아마 치간코프 자리는 어차피 윙어 역할을 같이 해야 되니까 공격적인 면에서는 포르투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로나의 11은 도우비크나 사비오, 이제 치간코프 대신 포르투가 되겠죠. 이 3톱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반 마틴, 알렉스 가르시아, 그리고 솔리스, 이렇게 중앙 미들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항상 찝찝한 건 이 솔리스 자리가 구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솔리스가 이타적이지 않는 좀 이기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지로나의 선수들에게 많은 패스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이 오히려 패스를 해줘야 하는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손짓하고 저기에서 손짓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냥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솔리스가 어디로 공을 줘야 될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아마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헤타페는 내일 라타사와 마타 두 명의 포워드 조합으로 아마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요랄 선수가 메니스커스 부상이 이제 시즌 아웃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요랄이 헤타페 득점 1위잖아요. 마요랄 선수가 몇 골 넣었을 때 15점인가 아마 16점인가 그렇게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요랄이 빠진다고 해서 헤타페가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요랄이 빠졌으니까 오른쪽에 그린우드 선수가 좀 고생 좀 해야 되겠죠. 그만한 능력이 있고, 마요랄이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요랄이 현재 시즌 아웃이 됐다고 해도 그린우드 선수가 오른쪽에서 좀 날아다녀 준다면, 루이스 밀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중앙 미들도 헤타페는 루이스 밀러, 막시모비치 두 명의 선수, 그리고 3선의 중앙에는 알데레테와 아마 제네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든든한, 라리가에서는 이 조합이면 웬만한 팀들은 뚫기가 힘들 정도로 헤타페는 상당히 좀 거칩니다. 그리고 정말 깡패 축구라고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중원이나 3선에서 정예 멤버들이 복귀를 했고, 단지 마요랄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헤타페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린우드가 이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보다 지금 헤타페에서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최근 몇 경기에서는 좀 그랬지만, 그린우드 선수의 특기인 수비수 뒷공간 치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잘해요. 수비수 뒷공간 치고 들어가서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 정말 일품이죠. 그린우드의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도 상당히 일품이고요.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공격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헤타페의 지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마요랄이 아웃되고 나서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1대0으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라타사 선수와 마타 선수도 물론 잘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골메이드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집중력 면에서 조금은 아니고 마요랄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라타사 선수는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는 좀 경기력이 올라온 편이고요. 근데 마타 선수가 정말 잘하다가 그러니까
아주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맨 오브 더 매치 아니면 그냥 평점 6점대 뭐 이런 활약을 보이는 게 제이미 마타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감독님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기용하는데 머리가 아프죠. 정말 잘하면 선수들 니네가 잘한 거고 못하면 감독이 기용을 잘못한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뛰어난 활약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는 선수들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헤타페는 이제 마요랄이 없는 상태에서 진다는 생각보다 간헐적으로 그 시도하는 기습 공격들은 그린우드나 그리고 모리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모리바 이 선수도 이 선수 설명까지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저 수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적이고 간헐적인 공격은 이 두 선수에게 맡겨놓고 라타사와 마타는 주워 먹기로 가면 되고요. 마요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헤타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견고한 수비로 알려져 있는 헤타페가 마요랄이 빠짐으로써 더욱더 라인을 내려선다면 아무리 지로나라고 하더라도 그 라인을 뚫기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치간코퍼가 빠져있고 에레라가 빠져있기 때문에 1, 2선의 어떤 조합에서 분명히 90분 동안 한두 번은 미스매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헤타페가 또 어떤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헤타페 승리 구간을 선택을 했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래도 좀 무승부적으로 점수를 더 먼저 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5번 경기의 선택 구간은 헤타페와 지로나가 사이좋게 1점씩 나눠 가지는 무승부 구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6회차 승무패에서 단통 경기로 추천드리는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승무패 게임에서는 7번 대상 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완에서 열리는 세비야와 셀타비고의 29라운드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1차전 내용을 본다든가 세비야나 셀타비고의 직전 경기를 본다든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오즈메이커들이 던져놓고 있는 배당은 세비야가 1.95 그리고 셀타비고가 3.80인데요. 세비야에게 굉장히 후한 배당을 준 느낌이 듭니다. 해외 배당이 1.95면은 배트맨 배당이 한 1.8점대, 1.80, 1.85, 1.8 초반대 정도가 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배당을 잘 보지를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비야가 셀타비고의 현재의 셀타비고에게 1.95를 받았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꿀같은 꿀배당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셀타비고는 아방크 발라이도스에서의 경기력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는 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매년마다 그런 건 아닌데 올 시즌은 또 유독 그런 느낌이 듭니다. 리스티치와 타피아 선수죠. 지금 타피아 선수가 자리를 비우고 리스티치 선수가 자리를 비우고 이 타피아나 리스티치가 셀타비고에서 주는 영향은 두 선수 모두 2선과 3선에서 멀티로 어디서든지 소화가 가능한 멀티 포지셔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피아나 리스티치의 이 부상 공백이 길어진다면 예상으로는 이달 말쯤에 복귀를 할 거라는 예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경기 세비야 원정에서만큼은 타피아와 리스티치가 아마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두 선수가 없다는 부분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이제 붙박이들 말고는 그러니까 스위치 포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경기 내용에 따라서 스위치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전술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공격 전개를 가져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멀티 포지셔너들의 그 부재는 팀에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죠. 그래서 타피아와 리스티치의 어떤 개인적인 영향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걔네들 빠진다고 어때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셀타비고에서만큼은 타피아와 리스티치의 영향은 멀티 포지션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 땜빵하다 저 자리 땜빵하다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자리를 맡겨도 제 몫은 해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제가 또 한번 라인업을 지난 경기도 보고 할 텐데, 거기에다가 또 한 선수가, 이 선수도 3월 후반에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이렇게 90분 내내 A 라인업이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는 없죠. 분명히 교체 카드가 들어갈 거고, 어떤 조커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반등시킬 수도 있고, 경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죠.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정말 아주 A급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스페드버그가 지금 타박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선수도 셀타비고의 지금 전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상자 명단을 처음 보았을 때 그냥 그리고 나서 바로 세비야를 픽을 했거든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팀에는 분명 몇 가지 포지션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멀티 포지셔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셀타비고에서 멀티 포지셔너라고 한다면 타피아와 리스티치, 이 두 선수가 가장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스페드버그가 이렇게 조커로서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부상자들이 거의 복귀를 다 했죠. 이제 아쿠냐도 수비 라인으로 복귀를 했고, 이 세비야의 그 많던 부상자들이 거의 복귀를 다 한 상태에서 그것도 또 라몬 산체스 피스완에서 펼친다는 경기, 여러모로 보아서 셀타비고가 좀 불리한 경기인 만큼은 팩트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셀타비고도 이아고 아스파스나 라르센의 그 공격 조합은 어느 팀 못지않게 참 임팩트 있고 빠르고 집중력 있고 공중 타점 좋고 모든 부분에서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격 라인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아고 아스파스는 또 원정 경기력은 홈보다는 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아고 아스파스가 사실 셀타비고의 전부라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라리가에서 이아고 아스파스만큼 테크니션, 정말 손꼽히는 테크니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세비야도 테크닉에는 또 한가닥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스파스가 가장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으로 세비야가 무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라르센 같은 경우는 공중 타점이 좋은데, 라르센의 공중 타점을 지금 세비야 수비 라인에서는 지금 아쿠냐도 복귀를 했고, 라모스도 지금 건재하고, 모든 상황에서 세비야가 어떻게 밀리지 않는 그런 라인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경기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항상 확신하는 경기는 비틀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은 이 경기를 좀 비틀어 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항상 정말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항상 꺾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세비야가 지금 이번 16회차 승무패 14경기 가운데서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이 세비야의 단통 승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난 경기라든지 아니면 알메리와 세비야 경기라든지 라인업을 비교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굳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지금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비야와 셀타비고는 지금, 그러니까 부재가 예상되는 인원만 보고도 이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냥 세비야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축구 승무패 16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둠 일부 시간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승무패 게임에서는 10번 대상 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에스타디오 데라 세라미카에서 펼쳐지는 비아레알과 발렌시아의 29라운드 매치업입니다. 현지 배당은 오즈메이커들이 저는 좀 뜻밖입니다. 비아레알이 한 2.4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05밖에 되질 않네요. 비아레알의 우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는 지금 3.60, 그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과 발렌시아는 사실 대진표를 보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무승부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부상자 명단 그리고 부재가 예상되는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징계 결정하는데 이 공격수 모레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보지는 않는데 포스 선수가 후원 포스가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비아레알에게 2, 3선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뜨니까 어쩌면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1월 달에 발목 부상으로 빠졌던 페드라자 선수가 또 좀 아쉬운 발렌시아전을 가정한다면 페드라자 선수가 있었으면 좀 비아레알에게 좀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 선수는 복귀가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후안 포스 선수는 아마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발렌시아는 길라몬 선수가 징계 결정하잖아요. 근데 길라몬 선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뭐 게라 선수가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원에 페페로와 길라몬이 보여주는 퍼포먼스하고 페페로와 게라의 조합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페페로와 게라의 조합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물론 공격 지향적으로 본다면 길라몬 선수의 조합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길라몬의 기복이 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수비적인 안정을 꾀하는 페페로와 게라의 조합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발렌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나 지금 오늘 추천드리는 세 경기는 예상 라인업이 거의 지금 뜨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그런 예상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뭐 가용이 가능한 선수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아마 업체들이 내어놓는 그 예상 라인업과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아레알은 사실 그 유로파 경기라든지 코파델레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음 경기에 좀 상당히 부침을 겪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상하게 비아레알은 그 유럽컵이나 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르고 오면 좀 강팀하고 일전이 준비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주중 경기를 치르고 나서 주말 경기를 치른다든지 주말 경기를 치르고 나서 주중 경기를 치른다든지 꼭 한 경기는 상당히 좀 부침을 겪어왔다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비아레알에게는 특히나 마르세유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지만 뭐 누적 점수로 일단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제가 좀 이리 바보라서 그런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가르시아 감독이 어제 마르세유전에서 출전했던 그러니까 A 라인업으로 가동을 했던 그 믿기지가 않는 소를로스도 그렇고 모레노도 그렇고 전부 다 풀타임 출장을 시켰거든요. 게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팀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선수들을 풀타임으로 출장을 시켰다는 건 발렌시아전을 만만하게 본다든가 아니면 발렌시아 정도는 나는 자신 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뭐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모레노 선수가 저는 나왔을 때 후반전에 교체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후반에도 나오고 소를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르시아 감독은 아마 잡고 싶었나 봐요. 4대 0이라는 스코어를 뒤집고 싶었고, 그래도 뒤집을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붙어봤는데, 글쎄요. 3대 0이라는 건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0으로 또 이기고 있으니까 한 골만 더 넣으면 연장전으로 갈 수 있는 마당이었다 보니까, 뺄 수가 없었지 않나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명의 라인업을 보면요, 정말 그 비아레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라인업으로 어제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3대 0까지 추격을 해서 이제 한 골만 넣으면 연장전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인저리 타임에 오히려 한 골 먹히면서 탈락을 하게 됐던 비아레알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발렌시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건 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시아 감독의 욕심 때문에 발렌시아전까지 그르치게 될까요? 아니면 가르시아 감독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발렌시아전에서 또 그런 뭐 투지 있는 플레이로 비아레알다운 노란 잠수함다운 그런 경기를 펼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레알은 그 뭐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로파라든지 뭐 내년 시즌에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제 그 소시에다드와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소시에다드보다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렌시아에게는 이게 28라운드입니다.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승리한다면 소시에다드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골득실 같은 거는 뭐 라리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승점이 동률이 되면은 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골득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 라운드에서는 특정 그 타켓형 게임 그런 부분들이 라리가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나하고 동점으로 끝날 수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 올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그냥 버리고 뭐 이런 경기들이 난무하는 라리가 후반 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렌시아에게는 아무튼 주말 경기가 정말 오랜만에 그 왕가의 부활, 자 오랜만에 유럽컵으로 발렌시아가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비아레알은 사실 그 뭐 가르시아 감독도 다 생각이 있었고 정말 3대 0까지 따라갔을 때는 정말 저는 저라면 연장전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어제 경기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도 못 잡고 주말 경기도 그르칠 수 있는 결국에는 뭐 장고 끝에 악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가르시아 감독의 4-3-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10번 경기의 예상은 뭐 비아레알 원정 승적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그 데라세라미카에서 가졌던 경기들의 경기력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그 비아레알과의 성적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발렌시아가 에스타디오 데라세라미카에서 훌륭한 승리로 6위까지 그러니까 6위가 소시에다드니까 뭐 7위가 되겠죠. 승점은 같겠지만 7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회차 승무패 단통이 유력해 보이는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일부 시간에 모든 추천 경기의 영상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쯤 되면 2부 영상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3부 점심시간에 최종편 방송이 있겠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최종 확정 구간 방송 거기까지 해서 아마 16회차 방송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요일에는 선데이 프로토 시간이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눈앞에 닥쳐있는 16회차 공부에 계속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1부 시간보다 좀 더 나은 정말 꿀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